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도로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혹시 맹지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땅을 갖고 계신가요? 그 땅이 도로 하나만 연결이 되면 가치가 2배, 3배 혹은 그 이상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맹지를 탈출하는 6가지 실전 방법 등 토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토지의 가치는 위치와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2가지를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접근성의 상징이자 동시에 건축 허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런 도로가 없는 맹지는 공적인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렵고 건축이 불가능하며 팔리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 땅이 평당 50만 원이라면 도로가 없고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평당 5만 원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 하나만 연결이 되면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고요. 농막, 주택 설치가 가능해지고 개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용 가치가 생기면서 도로로 인해서 땅값은 2배, 3배 그 이상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겉보기엔 얼핏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도로가 법적인 도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이 오가는 길이 있어도 지적도상의 도로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법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는 제외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광장이나 공원처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주위에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막을 짓는 경우에는 2m 접도 요건이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m 너비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강화된 요건이 있는데요. 건물이 더 크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최소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건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지적도에서 지목이 도로라고 할지라도 또는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도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건물은 건축법상 도로에, 일반 건물은 너비 4m 도로에 2m 이상, 대형 건물은 6m 폭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예외 규정까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란 공적인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차량 진입도 불가능하고 농막 설치도 제한이 되며 이용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지를 매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사게 됩니다. 맹지라도 다음에 6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이용 가능한 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접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도를 만들어, 사도란 개인 도로를 말하고요. 이 사도를 공적 도로에 연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접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 땅의 주인은 토지의 일부만 매도하게 될 경우 땅 모양이 이상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팔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땅은 매매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개발하려는 땅이 맹지라면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먼저 확보하고 개발지를 나중에 계약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관할, 시군구청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도로폭, 배수, 포장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도로가 붙은 옆에 땅 주인에게 그 땅을 길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단 이 경우는 해당 토지가 매도되는 경우 이 효력이 상실하게 되고 새 소유자에게 사용료도 다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역권 설정이 있습니다. 위에 토지 사용 승낙보다 아예 지역권을 설정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 민법상 통행권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지역권은 매매가 돼도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보다는 안전성이 조금 높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국어 점용 허가가 있습니다. 시골 땅은 임야나 전답이 지방 도로와 해당 토지 사이에 하천이나 국어가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가 됩니다만 이때 하천 농수로 국어라고 하는데 이 위에 다리를 설치해서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다면 국어 점용 허가라고 해서 맹지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국어 점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한국농촌공사를 미리 방문해서 국어 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한 후 땅을 사야 합니다. 또한 국어를 점용할 때 작은 다리를 설치해도 비용이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국어 점용으로 다리를 놓은 후에 맹지가 개발이 돼서 가치가 급등한 경우를 시골에서 꽤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땅이 완전히 고립된 경우에 법원에 통행권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협의 불발 시에 소송 가능성도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대기 방법인데요. 이거는 도시계획에 도로 예정지가 있다면 개설 시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꼭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주의사항으로 위에 맹지 탈출법으로도 맹지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는 있지만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로요. 첫 번째는 접도 금지구역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물의 진입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도로에 접했다고 해도 건물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 접해 있다고 해도 이 도로에 차 진입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허가가 거절됩니다. 두 번째는 완충 녹지와 접도구역입니다. 완충 녹지는 소음, 대기 오염, 환경 문제 때문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둔 녹지대를 말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설정된 일정 폭의 구역인데요. 이 안에서는 건축물이 제한되거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옆에 20m 폭의 완충 녹지가 있다면 그 녹지를 가로질러서는 건물 출입로를 만들 수 없거나 출입로를 만들더라도 추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적도 미등재 도로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심지어는 차량도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처럼 보여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유지이거나 도로 지정 절차가 안 된 땅일 수 있기 때문에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와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토지의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등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